아직도 반영이 안 된 게 있어요. 일단 300만 원짜리 뭐 선물 주겠다고 하는 부분들도 지금 말씀드리면은 국민 내 배움 카드예요. 이따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 300만 원 여기 있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이 될 거예요. 저도 법인채도 있고 사업등록도 있고 저기 하지만은 저도 받았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진단이 있을 때 작년에 국민내외배움카드 3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양성기관에 치유농업 양성기관에 2급 1급 할 때 150만 원 최초 정책 도입할 때 2급은 150, 1급은 250으로 세팅을 하고 책정을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거 가지고 26년도에 1급 받으려고 안 쓰고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150 들여가지고 양성기관에 교육받는 거 쉽지 않아요. 뭐 세종처럼 양성기관이 없는 데도 있지만은 그래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에서 도와줘야 돼요. 얼마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150만 원 내일병 카드 가지고 하면은 취업농업사하고 뭐 조경기능사하고 뭐 다른 것도 돈 들여가지고 드라이 플라워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배우면 되잖아요. 1급 가면은 250 만만찮아요. 모집하는 거 걱정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일병 카드를 적용하도록 협조를 해주라. 그래서 장정희 단장이 지금 18개 양성기관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국민내일병 카드가 쓰도록 돼 있어요. 지금 협의가 다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양성기관에서 그걸 이제 하려면 고용노동부 측하고 그 직업능력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 절차가 필요하다고. 예를 들면 출결관리 체크하고 뭐 SNS라고 LMS라고 학사관리하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사회혁명단이나 평생교육원에서 그걸 하는데 그들은 어렵지 않게 할 텐데 그걸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치유농업사들 교육하는 데 가서는 그거 여러분들 목소리를 주장해가지고 빨리 양성기관에서 적용을 해달라고 해라. 그러면은 돈 때문에 자부담이 많아가지고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 우수 인재들 뽑는다고요. 조금이라도 좀 더 우수한 전문 인력이 들어오면은 다른 기능들을 지금은 페이퍼로 정책으로 리딩을 하지만은 현장에서 실제로 야 가보니까 저기 정원보다가 여기 치유농장이 훨씬 잘하네, 훨씬 더 객관적이네, 훨씬 더 능력 있네 이런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도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지난번에 끝나고 가기 전에 한 번 더 항의했어요. 그거 왜 안 합니까? 뭐 약속만 하면 강제시켜라. 이제 강제 해지 조건도 있어요. 양성기관 해지 조건도. 그래서 그런 거를 강제 조항으로 걸어가지고 양성기관에서는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받든 참여자의 개인 돈으로 해서 하든 수익은 똑같아요. 그래서 전문 인력들이 치유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들 여러분들과 또 잘 교육받은 전문가들이 같이 있을 때 진짜 정책을 이끌고 리드할 수 있고 제가 장담하는데요. 저는 27년도 내년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막 지자체에서 이따 마지막 시간에 얘기할 건데 이 돈이 막 내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재작년에 8개 부처에서 보건복지부 뭐 이런 8개 부처에서 이걸 합동과제로 시행을 했고 작년에 13개 부처에서 저기를 했어요. 이미 이거는 우리 세종은 22년도에 이거 포럼도 여러 번 했는데 그 부처에서 이제 예산들이 내려오면은 툭 던져줘가지고 이거 한번 해볼래요? 누구 해볼래요? 그런데 준비한 데 있으면 못 갔잖아요. 그죠? 그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의 몸부림일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게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잘 배웠으면 좋겠고 아까 용어 단어 이런 거 철저하게 인식하고 계시라고 요구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가야 돼. 특히 세종에 계신 분들 저하고 함께 가야 돼. 파트너고 동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권역별로 그룹 만들어가지고 자꾸 요구를 하세요. 의회 가가지고 조례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기술센터에 가가지고 이거 우리 한번 합시다. 응? 또 산림녹지과나 산림공원과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정문하고 한번 합시다. 제가 이거 프로그램 이제 과정이니까
이거 얼마 전에 저기 세종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경진대 해가지고 제가 1200 받았어요. 이거 가지고 9월 30일부터 해가지고 3회기 하는데 2박 3일 세종시민 15분 모시고 저 국립산림치유원에 가요. 국립산림치유원에 가서 산림치유로 1박 2일 또 그 지역에 있는 농장도 열심히 만들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1박 2일 치유 프로그램 하라고 옵니다. 여기 어디에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까 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워서 한 장짜리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던져주세요.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일하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실적 만들고 그러면은 26년, 25년, 26년 이렇게 되면은 27년도 되면은 큰 시장이 될 겁니다. 아까 마지막 말미에 설명하다가 뒀는데 이게 법으로 만들어지면은 이제 법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치유관광산업법이 아직은 검색 거기 안 나와요. 저는 의한 자료를 가지고 다 봤는데 이제 개시가 되면은 이제 그 법령이 딱 떠오를 텐데 거기 쫙 보면은 제가 봐서는 가장 큰 시장이에요. 제가 봐서는 이제 지역 사회나 이런 데로 봐서는 이 사회적 농업이 지역 공동체 회복하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거지만은 개인의 비즈니스 봤을 때는 그 지역 관광이 제일 큰 시장인데 그 이유가 코로나 이후에 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국내외 해외 관광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관광 비즈니스 거기에서도 교육을 다 이렇게 받고 그랬는데 관광공사 산하의 지역에 보면은 관광 기업 지원 센터가 있어요. 이런 데서 이제 교육도 해주고 하는데 거기에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00만 원 내 주머니에서 저거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 짜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면은 수익이 그렇게 납니까? 안 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기회를 지금 만드시라고 하는 거고 지금 법이 만들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 제정이 되었다. 아니면 내년 초에 전반기에 제정이 되었다. 그러면은 법 만들고 시행령 만들고 시행규칙 만들고 5개년 만들고 연도 시행계획 만들어가지고 돈이 내려오려면 2, 3년 걸려요. 그래서 아까 법이 몇 개 시행되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정책화해서 내려올 거니 미리 준비해놓으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을 내는 거예요. 지금도 또 시간 놓칠 수도 있으니까 55분 되면 누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까 대표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 그러면 계속 갈 거예요. 제가 저의 열정이라고 봐주시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좀 동기를 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돈은 여기서 내려와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건 분야, 복지 분야, 교육 분야. 교육 분야도 지금 교육농장은 농진청에 있다가 분리돼서 민간 조직으로 독립해서 나갔어요. 저도 교육농장 때문에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갔는데 그 다음에 문화예술 분야 제가 이거 말고 지금 또 프로그램 하나 세종관광재단으로부터 600만원짜리 프로그램 받아가지고 문화예술 녹약원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아로마 그 다음에 반려식물 그 다음에 음악과 공연하고 해가지고 예술 분야 치유 프로그램을 10월 4일날 해요. 10월 4일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문화예술 쪽으로 자원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쪽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안전재난. 제가 세월호 이후에 재난심리회복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재난과 안전 문제는 굉장히 또 큰 시장이에요. 지역에 보면은 재난심리에서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자연재난은 태풍, 지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재난은 교통사고, 화재 이런 것들.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다루는 거고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라고 해서 산업재해, 시민재해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공장에서 뭘 하는데 폭발사고 났어. 2차 전지 공장에서 불이 났어.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잖아요. 그럼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또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적으세요. 직업 트라우마 센터가 생겼어요. 지금 트라우마. 네, 강력 단위로. 직업 트라우마 센터가 이 조직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정부 부처에서 돈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직업 트라우마 센터가 다 있는데 충남은 어디 있는지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그다음 아직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 세종은 벌써 21년도에 신탄진에 있어요. 대전 세종 그 직업 트라우마 센터가 거기에 있어. 그래서 거기에 제가 찾아가가지고 기능을 보니 약해요. 직원들만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조직이 없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손 내밀면 감사하다고 손 잡아요. 그럴 때. 거기는 뭘로 쓰느냐? 4대 보험 중에 3대, 그래서 산재보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업 트라우마 센터의 예산은 모든 기업체에서 고용을 할 때 내는 산재보험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국민내일배움카드도 거기서 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에게. 그래서 그런 기관을 알고 또 하나 이 안전 분야 재난 중에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또 있어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 대표적인 게 강주에 있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 5.18 강주 사태 있죠? 그 다음에 제주 트라우마 센터. 국가 트라우마 센터예요. 거기는 4.3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국내 삼청교육대 뭐 이런 국가 공권력이 투입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문제를 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거기 연결이 되어요. 그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치료는 영역이 저거밖에 안 돼요. 이제 의료인들도 인식하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그런 사고가 났을 때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들 농장이란 말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자, 강강 얘기했고 그 다음에 소방경찰, 또 군대, 그 다음에 행안부 조직들이 그 다음에 그 법무부에서 하는 그 탈북자들, 또 재소자들, 법무부, 공주도 저기가 있죠? 이런 데가 여러분들하고 B2G로, B2C, B2G, B2B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B2G로 내 농장과 공공기관과 연결할 수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시장. 나중에 이제 뭐 조금 여기서 다룰 수는 없지만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거 짜고 할 때 나중에 사업 계획서 쓸 때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생략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돈이 엄청나게 쏟아진다. 그 다음에 여기는 대부분 농진청, 산림청 여기는 부처를 가지고 있어요. 해수부 여기는 농림축산식품부, 여기도 산림청, 여기도 농림축산식품부, 여기는 관광부. 관광부 장관이 있는 자리는 국무회의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하고 회의를 하잖아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그 정책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농진청하고 산림청하고 이런 데는 R&D 기관이에요. 연구개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정책을 연구하고 법제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R&D 연구비는 올해 24년도 R&D 연구비 팍 깎였죠? 국가 예산에서 내년에 좀 좋아진다는데 여기는 그냥 만들어가지고 테스트해보고 시범해보고 예산이 작아요. 기술센터나 이런 데 통해가지고 내려오는 데는. 그래서 여러분은 아까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여기는 강력치매센터, 안심센터, 정신건강 관련된 복지 분야는 사회 서비스원으로 다 거의 통합이 된다. 그 다음에 노인 파트, 대한노인회, 그 다음에 여기는 교육청, 꿈길 프로젝트, 그린 스마트 미디어 헬스라고 하는 정책이 윤회 장관 22년도에 발표를 해서 그걸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 농장주 같으면은 교육계통으로 할 때 그게 교과목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기능은 트라우마 센터, 그 다음에 관광지원센터,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소방경찰, 청들, 이런 기관들로 이제 여러분들을 찾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드웨어적으로 농장을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잘 설계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소란에서 솔정원 농장 운영 DX라고 하는 거를 컨설팅을 해줬고 지금은 데이터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주는데 그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 농장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볼래요? 이거 D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연결이 되어요. 그런 과정으로 가면 좋겠다. 목이 너무 열을 냈네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앞서가는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 생각도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앞에 누군가는 해줬겠지 하고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와서 여쭤보면은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건의를 하시면은 뭐 하면 될 거고요. 자,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은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여기에 있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 놓았지만은 그 외적인 부분들 특히 치유농업을 할 때 농장주가 되었든지 그 다음에 치유농업사가 되었든지 꼭 읽어야 될 필독 도서가 있어요. 뭘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제가 막 이 어떤 특정 과제에 이렇게 막 몰입을 하면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열을 내요. 제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꼭 보셔야 될 책을 저는 정말 참 치유농업에 미쳐서 연구하고 현장에 다니고 제가 무언가 한다면 전국에 다 쫓아가요. 내일 모레 27, 8 국립산림치유원에서 또 산림치유 세미나가 있어요. 제가 내일 또 그거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책은 한국 네덜란드 치유농업 총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그 사이트에 가면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그 PDF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6권짜리 책이 있어요. 뒤에 나올 텐데 그 책을 꼭 한번 보셔요. 한국 네덜란드 치유농업 총서. 여러분들이 찾기 어려우면은 기술센터나 기술이나 관계자들이 모르겠어요. 기초단체 가면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몇 군데 그 기초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렇게 전화해 보면은 책이 얇고 잘 돼 있어요. 칼라로 돼 있고 그게 치유농업, 한국형 치유농업의 바이블이에요. 그걸 꼭 보셔요. 앞으로 정책화해야 될 부분도 거기 있는데 왜 제가 그걸 말씀드리냐면은 자, 우리 치유농업의 태동은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고 계셔요. 97년, 99년도부터 원예 치료라는 게 쭉 이어오다가 사회적 문제가 이렇게 태동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 시기가 2013년이에요. 농진청에서 치유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13년도에 연구해가지고 13, 14년도에 자체 연구를 해가지고 14, 15년도, 16년도 전반기까지 이 팀들이 김경미 박사하고 정순지 박사하고 그 그룹들이 이상미 뭐 이런 팀들이 네덜란드하고 벨기에하고 유럽에 가서 연수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거기 가서 북유럽, 일본, 미국 선진국들의 연구를 다 해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만든 보고서가 그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한국형 치유농업 모델은 네덜란드 모델을 가지고 정책화시키고 있어요.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다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연구 속에 그 내용들이 촘촘하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16년도에 와가지고 귀국해가지고 찾아온 것이 우리 세종시예요. 11월 달에. 그래서 이은주 소장 계실 때 심리 상담 쪽에는 제가 박사고 우리 잘 아시는 한종구 박사가 센터의 농학 박사고 김경희 박사가 서울대 교육학 전공하는 그 양반이 연구팀 수장으로 소장님하고 앉아서 처음 논의를 했던 게 16년도예요. 그래서 17년도에 최초로 세종시의 치유농업 아카데미를 열어가지고 우리 같이 교육도 받고 나도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18년도에 최초 우리 김경숙 대표님 농장에서 5세, 7세부터 효과성 검증하고 19년도에 갱년기하고 20년도에 소방공무원하고 여러 이제 기능들로 8개 부처의 기능들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치유농업 추진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3년간 하면서 두 번째 책이 만든 게 뭐냐면은 또 적으세요. 치유농업 길라잡이라고 하는 기술서 222 농업기술서 222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뭐 사진이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두 번째로 나오는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유감스러운 거는 접근 한국 네덜란드 총수에서 많이 변질이 되었어요. 여러 개가 빠져 있어요. TF로 만들어가 추진단이 그들은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해석하지 못하고 초기에 했던 분들이 다 저기 했고 최근에 그 김병미 박사도 세종에 와가지고 또 이거 통합시킨 거 논의를 하고 갔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승진하고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개를 꼭 보셔요. 그 두 개 부제를 뭐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프로파일 다운받아가지고 출력해가지고 책을 가지고 읽어가면서 제 거를 뽑아놓고 강의에도 쓰고 제 농장에도 쓰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 책을 꼭 보시라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살피고 지금 이제 시간이 또 한 10분 있다가 이제 또 쉬어야 되니까 양이 어쩌면 제 욕심 때문에 많은 걸 드리기 위해서 자료가 많아요. 90몇 쪽인 거 그렇죠? 강의 시간보다 내용이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하고 뭔가 이렇게 감정에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오늘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은 자료를 한번 보셔요. 그리고 지금 실습지 준 거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꼭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 2시간, 3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설명만 드릴 거예요. 오늘 여기서 실습 다 해가지고 뭐 발표하고 뭐 이렇게 할 시간도 안 돼요. 또 쉽게 그렇게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부분도 못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대체로 보면은 40대, 50대, 60대 내가 조빈나 주무관에게 물으니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의 삶의 지점에 와 있잖아요. 자, 아까 생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100세가 되는 시점이 언젠지 태어난 시점이 언젠지 그 페이퍼 처음과 끝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현재 내가 60이면 60포인트에 50이면 50포인트에 거기다 놓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 꼭 2-3시간 나만의 시간을 가지셔요.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이 부분을 가지고 살펴보세요. 그리고 오롯이 나하고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경험한 어떤 아픔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내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정확히 한번 마주쳐 보세요.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학부 때 4년 받고 또 석사 때 3년 받고 박사 때 3년 이상 받고 또 그거 끝나고 나서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저도 다른 영역에서 슈퍼바이저를 하고 있지만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롯이 그거를 검증을 받아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농장주로서 누군가 못된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 윽박지르고 뭔가 위협하고 뭔가 불평불만을 할 때 내 감정이 거기에 휩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기준을 잡는 게 이 제 과목의 핵심이고 중심이에요. 그걸 잡으려면은 누구 남을 알고 뭐 타인을 알고 뭐 배우자를 알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20년 넘게 사람 연구를 하고 내가 살아온 경험에서
옆에서 누가 짓거리고 떠들고 나를 비난하는 게 내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떠들고 얘기하고 나를 흉보는 그 사람의 불편함이고 그 사람의 아픔이지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것 때문에 시스토그를 작년까지는 안 썼어요. 그런데 품질 인증제 하면서 정말 중요한 이제 시기가 타오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꼭. 이 과정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료하기 전에 정말 어쩌면은 농작물 이것 때문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인생 전반을 한번 찍어서 반추해보고 해결되지 않는 그 속에서 관계를 풀어가는, 그래서 내면의 나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내면의 욕구와 왜 보여주는 나와의 충돌되고 불편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강의는 이제 여기서 끝내도 돼요. 사실은 자료 다 드렸고, 그렇지만은 빠르게 쉬는 시간 없이 빠르게. 원래 5시 반에 끝내주시면. 쉬지 말고 그냥 갈까요? 네. 아니요, 쉬는 시간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좋아요. 나도 좀 쉽게. 그래서 슬라이드만 필요한 부분은 포인트만 찍어줄 테니까 책 같이 따라 넘어가면서 체크하세요. 그리고 한 5분 안에 끝내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진짜 제가 알려주는 게 최고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최소한 8년 동안 내가 오롯이 거기서 하면서 했던 부분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만날 대상자를 알기 전에 내 자신을 아는 게 좀 중요할 것이다. 자, 의사소통, 이거는 아까 어디서 얘기했냐? 의사소통은 뭔지 글자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중에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거 얘기했죠? 모르면 여기 찾아보세요. 이거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에요. 모든 학교 학생들 직장, 직업 찾고 하는데 이게 기준이에요. 이 중에 뭐 직업 기초 능력이 있고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데 직업 기초 능력 대한민국 모든 직업 중에 모든 직업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기초 능력인데 그 중에 1번이 의사소통 능력이. 의사소통 능력이 들어가면은 이 하위 개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하면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있다. 자, 우리 생애는 길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은 코로나를 알지만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 살았죠? 자료 다 있으니까 제가 혼자 그냥 빨리 설명할게요. 우리는 여기를 살았어요. 이전에 지금 사는 사람들은 이 뒤의 삶을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모른다고 나무랄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지금 50대, 60대, 대한민국 지금 5,200만 중에 1,400만 명이 5060 세대예요. 그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노모를 케어해야 되고, 자식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되는 우리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생애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치유농업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발전되고 있다. 인성에 대한 거 보시고, 그래서 이게 효과성 검증을 이렇게 해보니 효과가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사회적 농업하고 치유농업하고 법제화 검토 붙어가지고 사회적 농업이 법이 안 된 거예요. 치유농업이 법이 된 거고, 이게 결정적인 결과를 했고, 이런 것들은 이론적인 발달 심리학이라고 한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고객층을 정하세요. 대상을 내 농장에 오는 주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농촌 뭐 여러 가지 자원 있잖아요. 이 자원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고객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 고객을 선택할 때 대상자의 이런 가업을 알고 체크를 하셔야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발달심리라고 하는 것을 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이거는 심리학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자, 지금 지식은 여러분들 손안에 다 있어요. 휴대폰,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모든 것들이 나와 있죠.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거는 찾아보세요. 아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롤 모델이에요. 제가 박사논문 쓸 때 썼던 이론인데, 지금 이 구조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니, 이 이론이 잘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고객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브롬페 브로너의 인간 발달 생태 체계 이론을 한번 관심을 가지시라. 요거는 이제 성 역할, 남아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남성이 되고 여성이 되고 커가지고 갱년기가 되면은 생리가 끝나고 남성들은 여성 호르몬으로 변하고 하는, 이거 성 말을 먹고 사람이 이렇게 한 인생을 늙어간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태교신기, 세계 최초의 육아서. 저는 이제 25일 전에 제가 할배가 되었는데,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 예비 부부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추천드리는 책이 이 책이에요. 특히 유아들, 어린아이들을 젊은 가정을 대상으로 할 때 여러분들 이 책 꼭 보셔요.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유튜브를 찍어보면 이거 책 다 있잖아요, 책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동양적인 사상과 철학에 들어가 있는, 심리학은 서양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보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자, 기질, 성격, 이거 여기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외탁이다, 친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후천적인 요인은 어디서부터냐? 엄마 뱃속에서 남녀가 사랑을 해가지고 임시되는 그 시기부터 후천적이라고 얘기해요. 자, 정자와 남자가 만나가지고 수정란이 돼요. 수정란이 배아가 되어요. 배아가 되어서 태아로 40주를 살아가요. 수정란이 되는 시점부터 생명이 되면서 후천적인 요인을 받아요.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 엄마가 중요해요. 모체가 중요해요. 언제까지? 3년간.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태교신기 이런 데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환경에 우리는 기질을 타고나는구나.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배우고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친구 만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성격이라고 게 형성이 된다. 그런데 성격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우리가 교양이라고 하는 공부를 해서 인격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된 시점 이후부터는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이가 많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오감에 대한 프로그램 짤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 부분들을 그렇게 알고, 검사 도구 여러 가지가 있고, 효과성 검사 이거 다 설명 못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다. 다른 산업, 치유산업 분야보다가 선도하고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험시키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있고, 이거 여러 기관에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자, 이 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네덜란드 치유농업 총서 가지고 여기에 농장 관리자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될 역량이 나와 있어요. 상담을 해야 되고 자질을 갖춰야 되고, 치유농가가 심리 상담의 다른 점은 거의 없어요. 다 유사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심리 상담 분야, 심리학 분야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면은 큰 도움이 되겠다. 우리 젊은 분들 길게 하셔야 될 부분, 또 내가 행복해지려면,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안 받고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그랬으면 좋겠다. 자, 이런 게 나와 있어. 이건 그 책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인 거예요. 농장주들에게 여기 나와 있죠. 비즈니스, 기업가 정신, 공동체, 자아성찰. 오늘 실습하는 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를 잘 살펴서 여러분들 꼭 살펴보시라. 그것 상담, 유연성,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건 특수목적 대상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전문 인력들하고 협업을 하라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제가 수년간 하면서 개발했던 체계인데, 이런 체계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요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상하고 계획하고 기본 계획을 특정 대상자를 정해서 여러분들만의 농장의 대표 프로그램 하나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응용해서 실행 계획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실시하고 나서 평가를 한다. 그래서 치유농업 효과성 검증은 시작 전에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 수수 상담해주고 이게 핵심이다. 중재자로서 역할 이런 것들은 집단 상담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로 하시고 그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농장에 손님들이 올 때 가족 단위로 올 것이냐. 학생들은 좀 많죠. 가족들은 좀 소규모고 어떤 기관에서 요청할 때는 최소 10에서 20명 정도 되어요. 그러면은 어떤 그룹으로 내가 그룹을 만들 건가 그렇게 뒷제장하고 내 역할이 어떻게 하고 어떤 주기로 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집단 상담 대학원에서 가르친 교재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로 할 때 꼭 이거 받으셔야 돼요. 약속하고 서로 지키도록 하는 거. 그래서 몇 개 남겨둬 가지고 참여자들이 약속을 반영하도록 그래서 내 의견 오는 사람들이 의견이 반영된 서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손들고 선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 이런 기법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진행 방법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서 다 다루기는 그런 거고 5분만 쉴게요. 지금 4시고 4시 5분까지 쉬고 30분 동안 제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부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자, 아직 못하신 분 다 체험하시고 쉬었다가 4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많이 있는데 여기 다 300만 가지고 있어요. 빨리 쓰셔요. 자, 이거 말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어디서 발행해 주느냐? 지역별로 가면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있어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빠르고 쉬운 방법은 방문해서 하는 방법이 제 경험은 쉽더라고요. 거기 가는데 대상자가 누구냐? 먼저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안 되는 대상자. 첫째, 연봉이 1억 5천 넘으면 안 돼요. 이 중에 1억 5천 넘는 분이 계시나요? 저는 안 돼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공무원 안 돼요. 그 다음에 교사 안 돼요. 그 다음에 현직 군인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대학교 4년제 대학교 1, 2학년은 안 돼요. 3, 4학년은 되어요. 왜? 졸업을 곧 앞두고 산업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범죄 관련해가지고 조회해보면은 안 되는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6가지 말고는 다 해당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해당이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지원해줘요. 500만원은 누구? 기초생활수급자. 400만원 차상업, 차상위 수급자. 일반인 모두에게는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 됐죠? 그럼 이 300만원을 얼마 동안 썼냐? 평생 한 번이냐? 5년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서 빨리 소진하고 쓰면 되겠죠? 또 줘요? 또 줍니다. 언제까지 주느냐? 군대까지. 자, 모든 국민이라고 얘기했는데 만 20세부터 74세까지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국민 누구나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도 해당되고 여러분 배우자도 해당되고 여러분 자녀도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대상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좀 널리 알려져가지고 까다롭게 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무슨 교육을 받을래? 라고 하는 걸 인터뷰를 해요. 거기 가면 상담사가. 그래서 미리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을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세종에 우리 지역에 검색을 해보니
내일 배움 카드를 쓸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학원도 될 수 있고 등록된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기관이 많이 있어요. 세종 성주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배우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시고 그거를 치유농업사에 연결을 해놨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50대 이상 여성분들에게 제일 쉽게 추천드리는 게 저는 요양보호사예요. 저는 사회복지사이기 요양보호사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컨설팅하는 내외부는 1차 컨설팅 60만원, 65만원 내고 600만원 받았어요. 제가 컨설팅 받고 내외분이 300만원 카드 다 그저께 받아가지고 이 아내분은 남편이 농장주로 이제 할 거고 아내분이 전문 인력으로 교육을 키워요. 그래서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어.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 지금 등록해가지고 저걸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을 하시라.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 내가 가까이 받을 수 있는 학원에 정확하게는 A 학원에 요 과정을 내가 언제부터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요게 첫째고 내년에 내일밤 치유농업 양성기관에서 내일밤 카드를 적용하는 기관이 이제 생길 거예요. 생기면은 거기 가서 교육을 또 받아도 되고 농장주는 이 교육도 받아야 되지만 치유농업사 교육을 받으면은 교육의 퀄리티는 거기가 되게 높아요. 여기도 훌륭한 강사님들이 와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농장 운영할 때 이게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퀘션이 있어요. 저는 논밭을 기는 사람이지만은 여러 사람들은 보니까 그냥 사무실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러면 가면은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면 그게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신분증 하나 딱 들고 들어가서 상담 딱 받으면은 내 인적장 딱 두드리면은 내 수익, 경제 조건, 요건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그러면은 개인마다 다 달라요.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요. 다음에 가면은 서류 제출하고 인터뷰하고 다음에 할 때 그 학습 계획을 물을 거예요. 그러면 딱 해주면은 승인을 해주고 지역에 있는 은행, 대체적으로 농협, 신한은행 이런 데 가서 카드를 만들어요. 그 전용 카드를. 그럼 카드 만들어가지고 딱 신청하고 있으면은 일주일 안에 거기 돈으로 30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근데 술 먹고 놀러 다니는 쓸 수가 없다. 여러분들 국민의 그 직업적 역량을 키우는 데 쓰라고 준 돈이니까 그렇게 쓰셔야 되고 또 하나 만 50세 이상은 추가적으로 보너스로 50만 원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디지털 교육 배우라고. 이해하시죠? 그러면 350만 원이 들어와요. 됐죠? 이 부분 질문 없죠? 자, 네. 개인 사업자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개인 사업자이기도 하고 법인사업 이사장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도 됩니다. 대학 이런 데서도 가능할까요? 대학은 대학마다 다른데 특히 대학에는 평생교육원은 그게 잘 안 돼 있어. 근데 산업협력단에는 우리 양성기관도 산업협력단에서 양성기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평생교육기관원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돼 있어야 돼.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그 능력교육기관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산재보험으로 여러분들에게 환급해 주는 거예요. 아니, 모르면 못 쓰지만 알면은 쓸 수 있고 5년에 한 번씩 쓸 수 있다. 자, 됐죠? 뭐 됐습니까? 자, 돈을 번다는 표현을 좀 쓰니까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진짜 사업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촉진이 될 수 있고 마중물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는 이게 이제 프로그램 개발은 요 파트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도 여기만 들어가 있다고. 근데 이전에 저는 강조하고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의지와 철학과 내 농장에 이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농장 운영 기획서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내 자원이 여기에 있으면은
거리적으로 10km 이내. 자, 10km라고 하면은 차 타고 이동하면은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자원들을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원 분석. 여기는 지금 저 강동규 저 박사가 하는 그 교재 내용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여기 우수지휘농업 시설 인증 분석하는 기준에만 맞춰져 있는데 여기에 국한하면 여러분들은 주머니가 작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7개 영역, 7개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다수의 정책을 내가 연결을 해서 자 지금 대부분 조례도 그렇고 지금 컨설팅도 그렇고 이 교육이 뭐냐면 나무 한 그루 심는 것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 나무에 왼쪽까지는 도시농업으로 가고 오른쪽까지는 정원치유로 가고 또 어떤 가지는 사회적 농업으로 가고 여러 부처에서 13개 이상 부처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아까 중간 지원 기간도 다 얘기했잖아요. 근로 예산들이 내려왔을 때 내 가지를 어떻게 뻗어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등등의 것들을 여기다가 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는 하드웨어 이쪽일 거예요. 시설을 자 영역 이쪽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평가표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은 평가표 가지고 있는데 4개 영역이 있어요. 경영, 운영관리, 인적 자원, 프로그램, 시설 규모, 자원관리, 법준수 이 4개 영역에서 이게 이제 중과제로는 영역은 4개 영역, 중과제로는 14개 과제, 3과제는 47개 과제, 소과제는 또 3과제는 10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이제 평가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할 때 하드웨어도 이 기준에 맞춰서 잘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교육받고 수료증 맞추고 프로그램 설계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프트 파워 농장주의 매형 그 농장의 차별화 이 요소를 담아가지고 운영 기획서를 가지고 있고 설계를 하시라 이 말씀을 드려요. 이게 있어야 누구하고든 가서 딜을 해요. 제가 지금 컨설팅하는 그 농장은 아까 경북도의 사회서비스원에 이게 있기 때문에 가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도 공무원이나 이 분야의 농촌 쪽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영역을 담아가지고 기획서를 딱 만들고 이 기획서를 나의 농장의 지침서로 딱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돼요. 프로그램 개발을. 그럼 여기에 프로그램 개발에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 교재에 나와 있듯이 자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원이냐 그 다음에 어떤 대상자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그걸 가지고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돼요. 대표 프로그램. 자, 프로그램은 지금 인증제에서 적용하는 프로그램은 몇 시간짜리예요? 1시간을 몇 분 기준으로 해요? 이거 왜 이래요? 이게 지금 답이 그냥 나와야 되는데 여기 기준에 딱 나와 있어요. 앞 시간에 다 여러 번 얘기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프로그램 한 회기는 몇 분짜리로 설계해야 된다? 2시간? 오 마이 갓. 90분이에요. 이거는 원칙이에요. 이제 고시가 나오면 나오지만 아까 누가 저기 자료 가지고 계신데 거기 명시되어 있던가요? 아까 그 설명서에 자, 한 회기는 90분을 한 회기를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도입, 거기 학습 목표 나오고 강사 수업이 나오고 농장 수업이 나오고 도입, 원본, 전개 그거를 하는 게 90분이 한 회기고 단회기는 1회기부터 4회기를 단회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8회기를 장회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90분짜리를 인증제에서는 8회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8회기를. 그리고 시범, 시연을 하고 이럴 때는 짧은 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있어도 돼.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회기 90분짜리 8회기를 설계를 해야 된다. 이걸 딱 가지고 요거 2개 가지고 이제 시청에도 찾아가고 기술센터도 찾아가고
저 도에도 찾아가고, 제가 지금 컨설팅 하는 데는 어제 경북도 서비스원에 이제 홀딩 걸어놨어요.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사업을 하느냐, 올해는 사업 계획이 없다. 내년에 치유농업 센터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런다. 그럼 내년에 우리는 노인을 대상으로, 농촌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8회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우리에게 기회를 한번 달라. 이런 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누구 줄까, 누구 하지 찾다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지금 올해 안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10월달부터 이것도 이제 다른 강의도 좀 하려고 하는데, 25년도 지원 사업을 위한 이 프로세스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손든 분들 25년에 인증을 받겠다라고 손든 분들은 이게 다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준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이제 10월이잖아요. 얼마 전에 2, 3주 전에 전체 지자체에 추경예산 심의했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올해 추가적으로 써야 될 돈 예산 다 했고, 11월 달 되면은 잉여 예산이 나와요. 각 지역에. 그래서 아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조례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빨리 가서 여러분들 그룹들을 해가지고, 의원님 차 한잔 주세요. 아니면 불러내가지고 차 한잔 사줄게 오세요. 해가지고 다른 데 다 했고 지금 이만큼 갔는데, 거창은 작년에 제가 거창구는 치유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만들었어요. 기초단체면서. 응?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만드는 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있는 게 2번. 그래서 올해, 내년에 할 분들은 올해 잉여 예산이 그 부처별로 남는 돈이 나와요. 그럼 저들 이 돈을 어떻게 쓰지 고민한다고, 공무원들. 그때 이거 들고 가가지고 우리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역을 위해서, 뭐 사회적 농업도 좋고 지역을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덥석 잡고 고맙다고 손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 준비를 해서 만들어 놓고 할 수 있으면은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연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대다수 아마 농장주, 그 다음에 배우자, 농장주 대표자하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하고 2명은 있어야 된다는 건 아시죠? 1명 가지고 안 되는 건 아시죠? 한 분은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토지주로 되어 있고, 토지주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든지 이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농장주로 자연치유의 집 농장 대표, 저는 제 아내로 되어 있어요. 아내로 되어 있고 저는 전문인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2명이 딱 있어야 되고, 2명 가지고 어려워요. 최소한 10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그때 뭐 도시농업관리사라든지 치유농업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지역에, 지금 기초단체로 가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그런 분들을 내 파트너, 업무 파트너로 연락하고 만나서 참여하고 딜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 그 사람들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인적 자원으로 넣어야 돼요. 그게 나중에 보고서에 다 들어가는 필수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통해서 뭘 만드냐? 이걸 키우는 거예요.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 고객이 왔을 때, 야, 우리 농장주 멋지네, 정말 실력 있네, 잘하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 뭐 300이든 500이든 아마 1000단위 이하로 남는 돈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정리하면은 내 농장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대상자 있죠? 대상자들 누구에게 주고객으로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90분짜리 4회기 내지는 뭐 좋으면 8회기 이걸 만드셔요. 자, 농촌진흥청에서 올해 뭘 했냐면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경진대회 참가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도 단위로 몇 개다 이걸 받았어요. 17개 강력시에서 하면은 17개가 올라오겠죠. 농진청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교육도 시켰고, 치유농업사도 양성을 했고, 지역별로 여러분은 농장주 교육도 벌써 4년째 했으니,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겠다. 그래가지고 24년도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누가 잘했나 하고 경진대에 참가 신청서를 받았어요. 얼마 전에. 저는 세종시 대표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럼 17개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서류 심사를 받겠죠? 그 중에 5개를 뽑아가지고 상금은 뭐 조금밖에 안 주더라고요. 내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문인력 순서를 부르세요. 강사료 조금 받고 가서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자, 내 농장에 대한 그림, 컨셉, 저기를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런 거 들어가면 좋고, 나중에 천천히 만들어도 되고, 대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해 할 수 있다면은 내년에 이걸 받을 사람은 올해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한 업력, 사진도 찍고 아카이빙 한 자료, 설문 받고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여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자, 이게 내년에 엄청나게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예상이고, 제 예상보다 더 많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더라. 어디에서? 아까 그 모델 치유산업 7대 영역 중에 왼쪽에 쭉 요소들 있죠? 보건, 복지 쭉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정부 부처 다 생각하시면 돼. 정부 부처 모두에서 사람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는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걸 넣어야 돼. 근데 이거는 이 툴이 있어요. 양식이 주어져. 여기처럼 농진청에서는 이렇게 양식이 주어진다고. 그럼 여기는 일반 현황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대표, 프로그램의 목적은 뭐고, 대상은 뭐고, 자원은 어떤 거고, 횟수는 뭐라고, 실적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뒤에, 실적은 저는 잔뜩 넣어놨고, 예를 들면 세종에서 채택을 해주더라고요. 요거, 단위 활동 계획을, 도입, 전개, 정리해가지고, 요거를 90분짜리 이상 항상 짜야 되는 거예요. 이게 8개짜리가 나오는 게 핵심 프로그램이라면 이것도 아주 기술적으로 이게 연결이 되고 체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보건에서 얘기하든 복지에서 얘기하든 해당 기능에서 돈을 줄 때는 그 사업에 뭐가 있냐면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래서 현재 뭐가 문제인데 우리 농장은 그 목적에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시장이 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사회 서비스 기본 계획에 전 생애가 다 사회 서비스 복지 이제 그 혜택을 받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노인층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요소가 많아요. 고령화 시대에. 그래서 이쪽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올 텐데, 그러면 그 대상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쫙 정리해가지고, 이거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 사업을 하는 목적에 내가 충족을 시켜주는 보고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 가지고 이제 6개 해가지고 10억 2천 벌었다니까. 내가 본 게 아니고, 내 수입을 한 게 아니고, 저는 거기에 연고가 없는 마을에 와서 농촌 주민들하고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굴러온 돌인데 3년 되니까 이장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장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야 비로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그 계기가 되고, 이제 딱 30분이 되었는데 요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를 해보고 설계를 해놔가지고 딱 준비를 하면은 내년에 가능합니다. 지금 농진청에서 지역별로 농진청, 도농업기술원, 또 강력단위 저기에서 이미 대표 농장으로 계속 교육을 시킨 데가 있어요. 훈련을 시키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요 기준에 의해 가지고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 기준이 올해 11월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그 시문이 나와야 시행이 되는데 올해는 다 지나가죠. 그럼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태워질 거예요. 내년에. 그럼 그때 잡아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면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장이 열릴 겁니다. 그거 외에도 지방시대 기본계획이나 저출산 고령화 시행계획이나 이런 데 보면은 농촌을 지원하고 농촌을 돕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사회 서비스하고 농촌 사회 경제 서비스하고 치유 농장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관광 분야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노력들이 헛되이 되지 않고 정말 보람있게 할 수 있고 한 27년 정도 지금은 국가보험 제도하고 연결이 되면은 이제 그런 고퀄리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이제 좀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하나들 채워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자, 30분이 지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고요. 혹시 질문 한두 분 받고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수업이 끝나는 건가요? 4시간? 4시간. 제가 착각했네요.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1시간 먼저 가는 그거 좋아요. 내가 왜 이렇게 저기를 했지? 이거요. 그러면은 요거 좀 하고 잠깐만요. 시간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쉬었다가 갈까요?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시간이 저기 자 좋아요. 그러면은 심호흡 한번 하고 그거는 조금 설명하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도 환경 때문에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방법만 조금 설명드리고 이것이 되든 교재 내용이 되든 여러분들 개인에게 필요한 부분들 좀 질문 받는 시간으로 하고 그러면은 조금 일찍 쉽시다. 제가 목이 아파서 그런데 막 급히 왔더니 45분까지 좀 쉬었다가 한 20분까지 5시 20분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혼자 바빠. 아까 네, 잠깐 쉴게요. 45분까지 그리고 뭐 개별로 질문하시면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내일 배움 카드에서 네. 저 폴리텍 같은 경우는 연계되어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돼 있어요. 네. 폴리텍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으로 키우는 마이스트, 폴리텍 이런 데는 그러니까 물론 뭐 100% 되진 않겠지만 저는 용접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냐면 뭐 이유와 목적이 저는 전직이 간호사라 예, 그래서 이미 저는 뭐 요양보호사나 뭐 이런 잡다한 오케이. 것들은 다 있거든요. 근데 용접이 제가 농장을 하면 이제 치유 농장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장을 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내년에는 이제 큰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강력다리 치유농업센터 프로그램 이거는 치유농업법에서 하는데 여러분 여기도 내가 말씀드리니까 여기는 농촌자원과에서 해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아주 현명하게 잘 진행하는데 지금 올해 2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어제부터 하는 게 있고 또 요일을 달리해가지고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도시농업관리사가 이번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와서 인터뷰 나가고 그랬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으면은 여기서 하지 말고 우리 농장에서 합시다. 아니면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와서 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단계는 하여튼 24, 25, 한 26년까지 여러분들 시연하는 거 이제 준비가 된다면은 시연해가지고 실적 쌓고 업력 만드세요. 경험을 만들어야 나중에 이제 저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인력도 제가 방금 그 법을 알려줬잖아요. 무슨 법, 무슨 뭐 모자법 그런 거 그 속에 보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 법 속에 다 있어요. 조항 속에. 그러면은 내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파트너로
하면 돼요. 같이 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역량을 갖춰주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프리랜서 계약을 하세요. 뭐 저기 4대 보험, 2대 보험 다 주고 할 수 없잖아요. 프리랜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검색해보면 찾을 수 있는데 그냥 단회계로 소위 말하는 파트타임 있잖아요. 파트타임으로 계약서를 쓰면은 그 회계 때마다 와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자유롭다고. 그러면은 내가 꼭 필요한 시간에 전문 인력을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어떤 분들이 다 이제 여러분들 교육자 분석이 안 돼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 하면은 내 농장을 중심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 자원이 뭐가 있는지 아까 지도상으로 10km 정도에 다 잡혀요. 내 농장, 우리 마을, 우리 면지역, 기초단체 범위로, 그리고 또 필요하면 가까운 인접 기초단체면 거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영향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두 분처럼 같이 저기 하면은 같이 팀을 짜도 되고. 자, 지원 사업은 2018년도 이후에 개인에게 특별히 지원하지 않아요. 기본 요건이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정부 지원 사업들은. 지금 이제 개인 농장들에게 주는 거는 대체로 기술센터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 하라고 내려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때 개인에게는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머니가 좀 파이가 크고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고유번호증이라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뭐 저는 이제 일반 제가 행정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사무소의 협력 행정사라고 역할을 하니까 근데 요거는 행정사들에게 맡기면은 한 30만 원이면은 고유번호증 만드는 거 다 서류 작업해줘요. 법무사인데 가면은 한 50만 원 받죠. 50에서 70 받을 거고. 근데 고유번호증은 뭐 어렵지 않아요. 3에서 5명 이렇게 팀 짜가지고 명단 만들고 회원명부 만들고 규정이나 정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만들고 의사 결정해가지고 의사회의록 잡고 문서 만들어가지고 대표 세우면은 대표 임명장만 만들어가지고 종중에서 많이 하는 거. 종중에서 많이 하는데 조금 변칙으로 하거나 이런 사업하고는 달리하죠. 그럼 법인하고 지금 고유 번호증하고는 어떻게 돼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세무법에 의하면은 대한민국 사람은 개인과 법인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요 사이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어요. 법인은 아닌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그걸 증명하는 증명서가 고유번호증이에요. 마을회관 같은 데 가면은 노인회 다 고유번호증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은 최소한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 사업을 낼 때 웬만한 데는 지역에서는 다 해요. 다 성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빠른 방법은 첫째, 내 농장에 사업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고유번호증을 만들어서 함께 하고 내 농장, 너 농장 우리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하는 방법은 이제 법인을 뭐 농업법인이 되든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미래농업 사회적 협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로도 이제 법인을 받았는데 여러 형태 유한회사, 주식회사, 뭐 영농회사 이렇게 법인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대체로 비영리법인을 해서 그 법인 그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지역 뭐 기초단체 범위 내에서는 고유번호증을 웬만하는 데는 다 통해요. 그런데 이 영역을 넘어간 부분 있잖아요. 아까 좀 강력 단위로 있는 무슨 중간 지원기관들, 무슨 센터 있는데요. 이런 데는 고유번호증으로 안 내는 데가 많아요. 네, 그런 데는 법인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 농업 하는 거는 법인이 필수예요. 돌봄 농장을 하든 공동체 농장을 하든. 그래서 이제 이 법체계와 행정처를 정하게 알면 쉬운데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 아니에요? 고유번호증은? 그거는 영리번 비영리로 안 나눠져요. 그냥 고유번호증 남바는 달리 나와요. 간단하게 달렸어요.
영리법인 그게 홈택스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돼요. 네? 세금 계산서 발행.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은 현금 계산서를 주는 방법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터를 면세사업자로 냈어요. 여러분들이, 자, 비과세, 가세, 그거 하면 이것도 좀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세무사들이 얘기해야 될 얘기인데, 기준이 금액이 얼마예요, 기준 금액이? 4,800이에요. 네, 과세. 4,800,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 수입이 그 정도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세금을 많이 내놔면 괜찮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못 버는데 굳이 일반 사업자로 굳이 낼 필요가 없죠. 그 밑에 간이 사업자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내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가 있어요. 그 면세 사업자는 그거 안 끊어주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니까. 근데 면세 사업자도 홈택스에 들어가면 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요.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면세 사업자는. 아니 면세 사업자인데 전자계산서 전자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요. 홈택스에 들어가면. 자, 전자계산서만 발행이 가능하고, 왜 그거는 그 번호하고 들어가는 그 넘버 있잖아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할 때 그 번호, 뭐 등록번호가 인증번호가 떠요. 그거 해가지고 업체에 알려주면은 처리가 돼요. 불편해가지고 인정 안 해주는 기업들도. 불편하, 저도 사실 그거 잘 안 써요. 그래도 보유번호 쪽으로는 세무서에서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예 그냥 법이 맞는. 그거를 이제 이해를 조금 더 세법적으로는 저도 이제 이렇게 행정 업무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니까 경험치로 아는데, 보유번호증은 기초단체 관할 지역 범위 내에서 거의한다. 그 시나 군의 공무원들하고 업무를 하고 시범사업을 받고 이렇게 할 때 그것만 충족이 되어요. 그러나 그 영역이 벗어난 것은 기본이 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원 사업은 업력이 그래서 돼가지고 시연하고 시행을 할 때 한 번이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해보라고 하는 게 업력이 100단위에서 시행이 되어요. 지자체. 이제는 과거에는 또 이제 지원을 했을 때 한 개 지원을 해줬으면은 또 다른 데 주고 다른 데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거를 중복 지원이 아니라 연계 지원으로 2개, 3개도 줘요. 예를 들면 보건부에 내가 지원을 받았어. 이게 복지하고 연관이 있어. 그럼 그 사업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연계 사업, 중복 지원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공무원들은 아직도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는 중복 지원이 아니라 연계 사업입니다. 라고 하면 그들이 말을 알아들을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는 그분은 잘 모르는 거고, 그래서 연계 사업으로 여러 가지 보건 쪽, 농림식품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시작은 어디서 가느냐? 보유번호증이나 농업기술센터나 기초단체에서 지원해주는 200만원, 500만원, 여기 한 2천만원 이하 예산 가지고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업력이 있고 그 실적을 보고 다음에 1000단위로 가는 거예요. 3000단위, 5000단위, 8000단위. 그 다음에 억 단위로 가는 거예요. 억이 가면은 이제 1억, 2억짜리 3억 이하로 가는 거고, 요게 규모들이 큰 것들은 보는 업력과 경험이 있느냐, 경력이 있느냐, 실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양식에 반드시 넣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별도의 사업을 하는 분도 있고, 처음 시작하는 분도 있고, 지금 계획 단계도 있으니, 조 체계를 밟아갈 때, 그런 것들이 알토랑 같이 내 보석이 되려면, 이게 한 번 하고 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하고 나서 이게 눈덩이처럼 나를 키울 수 있는 그 모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정도로 사업을 확정해 나가면은 이제 진짜 많은 부처에서 예산들이 많이 내려올 거예요. 지역별로. 살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좀 이제 이거는 자, 양식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집단 상담할 때 또 중년들에게 꼭 쓰는 이제 하나의 툴이고 도구인데, 이거 누구죠? TV에 오은영?
네, 오은영 박사가 하는 프로그램도 이거 지난번에 한번 쓰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거기에 이제 나와 있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가장 즐겁고 기뻤던 일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쭉 살아가면서. 아까 얘기했죠? 출생 연도를 적고 내가 100세가 되는 연도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60이면 60의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보느냐? 지나온 시간을 둘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보면서 가장 즐겁고 기뻤던 일. 두 번째, 나에게 가장 슬프고 힘든 일.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 만나면은 뭐가 대체로 많은지 아세요? 제일 억울하고 속상하고 뚜껑 14개 열받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관계가 많아요. 근데 가족 관계 중에 특히 여성들은 배우지 못한 거. 돌아가신 아버지를 원수라고 생각해요. 이런 게 있다고. 제가 이제 이런 거 해보면은, 특히 이제 가부장 체계에 아들 하나에 집중했던 세대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삶에. 이제 이런 것들이 누구나 있다는 거지. 지금 40대 48살 먹은 중년 아줌마. 여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파서 초등학교 때 엄마에게 맞은 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공부를 대체로 본인은 잘했대. 잘했는데 이제 부모 욕심은 끝이 없지만 계속 잘 하라 그래가지고 한 번은 진짜 열심히 했대, 공부를.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전체 과목 중에 5개밖에 안 틀렸대. 그래가지고 본인은 신이 나가지고, 왜냐면 계획에서 성취한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자랑하려고 그걸 들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에 와서 뛰어나서 엄마 나 이렇게 시험 잘 봤어. 어린아이 자아가 있잖아요. 그죠? 대상관계 이름에서 얘기하는 그 어린아이 자아로 엄마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는데 성적표를 엄마에게 내가지고 툭 보여주니까 엄마가 5개나 틀렸어 하면서 등짝을 때리고 혼을 냈던 그 기억이 40대 후반까지 넘어왔어요. 돌아가신 엄마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내 살면서 그 어떤 한 번의 사건, 이벤트, 경험이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날 뿐이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외상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무의식 속에 잠재있고 그 억압된 감정들, 해소하지 못했던 그 무엇들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에 나와있죠, 책에.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이 셀프라고 하는 기저, 의식, 전의식, 무의식 밑에 바닥에 있는 이 기저에 있는 게 셀프라고 해요. 이게 자기란 말이에요. 내 내면의 나를 셀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식당에 가면 셀프 서비스, 셀프가 거기란 말이에요. 이거를 탐색해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장면에 지나가다가 남들은 영향을 안 미는데 나는 위축되고 놀라고 하는 부분들, 경계를 일으키는 게 트라우마라고 해요. 외상 스트레스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가라앉아 있는 구정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소 키워보면, 저도 어릴 때 소 키웠지만은 마구간이 따로 있고 구정물 큰 항아리 같은 거 통해가지고 음식물 하면 거기다 다 넣고 소 여물로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녁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맑은 물이 떴는데 그 속에는 구정물 찌꺼기가 있잖아요. 휘저으면 다시 엉클어지는 게 우리는 심리적 역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용어의 심리적 역동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대는 별 다르지 않게, 야, 참, 너 이거 이쁘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그 이쁜 어떤 신체 한 부위, 아니면 그 단어 하나가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나는 좋은 말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불쾌하고 나쁜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내 문제예요, 상대의 얘기예요? 내 문제. 상대의 문제라고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근데 그게 불편한 건 내 문제죠. 그래서 내 문제 찾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어디에 처해서 있고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자, 여기서 이제 탐색을 할 때 이거를 가만히 놓고 보면은 인생 곡선 그래프 밑에 양육자와의 관계, 대체로 엄마, 또 남자들은 아빠. 제가 군생활을 좀 했거든요. 한 32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군의 교수로 있다가 이제 퇴직을 했는데, 저는 청년들을 30여 년간 만나가고 공통적으로 보던 게 그거예요. 한 70, 80%는 우리 여기 남성분들 계시지만 아빠하고 관계가 많이 끼어져 있어요. 언제 깨지냐? 사춘기 때 깨져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많이 깨져가지고 그게 원수가 되고 등 돌리고 돌아서서 아픔을 안고 군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는 영상물로 회복 프로그램을 이제 군에 있을 때도 이제 부하들이고 이래가지고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군에 간 아들에게 백통의 편지를 쓰고 이렇게 저하고 자식하고 아들하고의 관계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편지를 쓰거나 영상물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무뚝뚝하잖아요. 그런데 영상으로 요즘은 좋아졌잖아요. 찍어가지고 이런 걸로 하면은 그것이 무너지고 회복이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 양육자와의 관계, 여러분들 개인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친구, 아니면은 이성 간의 관계, 형제, 그 다음에 이사하거나 전학하거나 어떤 물건이 집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인생 곡선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온하고 괜찮았어라고 하는 것은 영수증이야. 그런데 거기서 특별하게 나를 기분 좋게 하게 하고 아주 만족했고 뭔가 성취를 했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잊지 못할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언제 나이 때 어떤 경험이 있는지, 내가 30대 예를 들면 승진을 했어, 진급을 해가지고 뭘 했어, 정말 잊지 못하는, 또 제가 육군 장교로 소위로 인간할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묵뚝한 아버지가 저를 안고 끌어안으면서 고맙다 아들아 장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그 전에 아버지 술주정 부리고 우리 아버지 얘기 사연을 하면서 눈물 나는데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14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서 가정으로 살면서 그 삶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 살면서 우리가 맞으면서 또 싫었던 게 술, 담배, 그래서 저는 술, 담배를 안 하고 안 하거든요. 이제 신앙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분이 미워졌던 게 그 한순간 인간하는 장면에서 나를 안고 내가 아들이 멋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미움이 사라졌던 이런 특별한 경험들이 여러분들도 무언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마이너스로 내려오는데 아까 얘기했더니 아픔이나 트라우마나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이거를 어쩌면은 깊이 기저에 있는 것은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순간순간 떠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나 장면, 어떤 대상자하고 마주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면서 여러분들이 셀프케어할 시간을, 오롯이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어디에 조용한 카페도 좋고, 지금 주로 생활하는 집, 농장, 직장을 벗어난 공간, 그래서 우리가 여행이 중요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벗어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공간에 가서 이거를 특별히 기억되어지는 시간과 순간을 찍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으로 표시를 해서 그거를 연결하다 보면은 이렇게 곡선이 이어져요. 그게 이제 인생 곡선 그래프라고 하는데, 거기에 찍힌 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고 머무르면은 이게 안 버려져요. 다시 이 기억이 침습된다 그러는데, 다시 그냥 이렇게 구정물이 가라앉듯이 가라앉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떠올렸던 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하세요. 대상자는 대상자 이름을 부르든지 사건을 하면 저기를 하든지
기록을 하고 여기에다 아닌 뒷면에도 우리가 이제 그 심리치료할 때 빈 의자 기법을 쓰거든요. 빈 의자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 대상자가 여기 앞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응? 아버지 아니면 누구야. 풀리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이런 형태로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투사한다 그러는데 막 짜증 부리고 이런 것도 하나의 투사예요. 그럼 매여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매여 있는 그 사건과 기억들을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그러면 이게 걸러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기록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가시화시키면은 그걸 보고 천천히 읽어보고 읊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지금의 모습을 특히 어릴 때의 기억에 내가 힘이 없고 어떻게 하지 못했을 때 경험했던 그 부분들이라면은 이제 그걸 기록해가지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다 보면은 내 문제가 아닌 것을 인식을 해요. 내 문제가 아닌 것을. 우행시라는 영화 있죠. 혹시 아세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이나영이가 나오고 하는 그게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이나영이가 15대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보호받아야 될 엄마에게 쫓아갔는데 엄마는 뺨을 때리면서 네가 어떻게 했길래 이 오빠가 니한테 그렇게 하냐. 여기서 모든 것이 무너지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15살의 자아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자해를 하죠. 내가 자해를 하니까 엄마가 괴로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해 정도가 심해지는 거죠. 내 자해 정도가 심해질수록 엄마는 고통스러워하니까 이게 쾌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수인 거예요. 우리 현대사회에서 그런 관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 말을 이해하시려면 우영시라는 영화를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시면은 혹시 그런 대상자를 만날 때 이해를 하려면은 그런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런 거를 인식하고 영화를 보면 그게 뭔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영화나 이런 매개들도 좋은 자료인데